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3부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새롭게 선출된 문관 출신 대총통 쉬스창의 온건파와 그간 베이징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단치루이의 안휘 군벌 사이의 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쉬스창은 단치루이에게 호법전쟁이 다 끝났으니 병력을 해산하라고 강요했으나 단치루이는 외몽골에서 몽골족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핑계로 병력을 해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총통 쉬스창은 문관 출신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개인 병력이 없었고 그 역시 단치루이의 군벌을 몰아내기 위해선 다른 군벌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총통 쉬스창이 접근한 건 북양 군벌에서 파생된 군벌 중 하나였던 직계 군벌이었습니다. 안휘 군벌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직계 군벌입니다. 위안스카이의 북양 군벌은 위안스카이 사후 파벌에 따라 크게 3개의 군벌, 안휘 군벌, 직계 군벌, 봉천 군벌로 나뉘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중국의 행정성이지만 지금의 허베이성의 옛 명칭은 허베이성이 아니라 직례성이었습니다. 직례성은 베이징과 텐진을 아우르고 있는 성으로 우리로 치면 경기도와 비슷한 개념의 성이었죠. 직계 군벌의 수장은 쉬스창 이전 대총통 대행으로 해오던 펑고장이었습니다. 펑고장도 위안스카이와 같은 세대로 젊은 해군 장교였던 시절 리훈장 라인의 북양 해군 소속이었으며 훗날 위안스카이 리 위안훈과 함께 북양 해군을 북양 군벌로 확장시켰죠. 펑고장의 고향이 직례성이었던지라 그의 파벌을 직례군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펑고장도 노년이었던 만큼 대총통 대행을 끝마치고 쉬스창이 정통 대총통이 된 이후 얼마 못 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직계군벌을 이끌던 군벌은 차오쿤과 우페이프였습니다. 차오쿤 역시 직례성 출신으로 펑고장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직계군벌의 원로였으며 우페이프는 차오쿤의 부하 장교로 사실상 직계군벌의 실세였죠. 대총통 쉬스창이 직계 군벌을 통해 단치루이의 안휘 군벌을 견제하려고 하자 단치루이는 군대를 동원해 베이징 정부의 내각과 의회를 협박해 자신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했으며 직계 군벌의 차오쿤과 우페이프를 수배하여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1920년 7월 분노한 차오쿤과 우페이프는 직계 군벌을 동원해 베이징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베이징 교회에서부터 전투가 벌어졌고 이 싸움을 안휘 군벌과 직계 군벌의 싸움이라 하여 안직전쟁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봉천 군벌까지 직계 군벌 편에 서자 안휘 군벌은 빠르게 무너져 버렸고 안직전쟁은 직계 군벌의 승리로 끝납니다. 대총통 쉬스창은 단취류이를 탄핵시켜버렸죠. 안휘 군벌에 대한 처우를 두고 대총통 쉬스창과 직계 군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대총통 쉬스창은 안휘 군벌에 대해 적당히 처벌을 하고 넘어갈 걸 원했고 직계 군벌은 강경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만주의 봉천 군벌은 대총통 쉬스창의 온건적인 입장에 편을 들어주었죠. 결국 단취류이를 강제로 하야하는 것에서 마무리 짓기는 했으나 안직전쟁에서 안휘 군벌의 패배로 안휘 군벌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직계 군벌 측에선 단취류이의 처우를 두고 대총통 쉬스창의 온건한 입장에 편을 들어주었던 만주의 봉천 군벌에 대해 대단히 탐탁치 않아 있습니다. 직계 군벌의 실세 우페이프와 봉천 군벌의 수장 장쩌린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휘 군벌, 직계 군벌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만주의 봉천 군벌입니다. 지금의 동북 삼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아우르던 군벌이었죠. 봉천 군벌 역시 북양 군벌에서 파생한 군벌이었습니다. 봉천 군벌의 상징과도 같았던 봉천 군벌의 수장은 장쩌린이었습니다. 장쩌린은 만주의 마적단 출신이었습니다. 이 만주에는 마적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쩌린의 고향은 만주이지만 그 조상들은 중국 내륙 출신이라 장쩌린도 혈통적으로는 중국인이랍니다. 이 장쩌린은 그저 한낱 마적단에 불과하던 자신의 조직을 치안 유지대로 둔갑시키면서 청나라 당국과 상인회의 지원을 받으며 조직을 확대합니다. 이 시기가 워낙 만주가 시끄러웠던 시기였잖아요. 이 장쩌린은 만주의 기타 마적단들을 토벌하면서 세력을 더욱 불려나갔습니다. 신의 혁명 이후 장쩌린은 위안스카이를 지지하였고 만주의 군벌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것을 기뻤던 위안스카이는 장쩌린의 군대를 북양 군벌의 27사단으로 소속시켜주기도 하였죠. 하지만 위안스카이가 복고적 결정을 이어가며 전국적인 민심을 잃자 장쩌린은 빠르게 위안스카이와 손절하면서 만주의 봉천 군벌로 독립하였죠. 북양 군벌의 정통이라 자부했던 직계 군벌에선 언제나 제멋대로인 만주의 봉천 군벌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치류이의 안휘 군벌을 몰아내고 같이 베이징 정부를 운영하게 된 직계 군벌과 봉천 군벌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특히 직계 군벌의 실세 우페이프와 봉천 군벌의 수장 장쩌린은 인사권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대총통 쉬스창과 직계 군벌의 수장이자 원로였던 차오쿤이 중재에 나설 정도였으나 두 사람은 그 사이가 좋아지기 힘들었죠. 한편 중국 남방에선 순원의 국민당 정부가
군대가 북벌을 준비하자 봉천군벌의 장쩌리는 순원의 북벌을 막겠다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산해관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페이프는 장쩌린의 봉천군벌 병력을 보고는 순원이 아닌 자신을 향한 군사적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1922년 4월 결국 직계와 봉천이 충돌했습니다. 직계군벌은 약 10만 명 규모였으며 봉천군벌은 약 12만 명 정도였죠. 이를 1차 직봉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건 6월 즈음이었습니다. 1차 직봉전쟁의 승리는 우페이프의 직계군벌이었죠. 봉천군벌은 산해관 넘어 만리장성 이북으로 모두 철수하였고 장쩌리는 모든 관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장쩌리는 봉천군벌은 앞으로 중국 본토내의 일이나 베이징 정부의 일에 전혀 개입하지도 관여하지도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페이프는 대총통 쉬스창을 하야시키고 옛 북양군벌의 원로 장교이자 위안스카이 시절 부총통을 지내다가 위안스카이 사후 총통 대행을 맡았던, 그러나 군벌들의 각축전에 끼고 싶지 않아서 자진퇴일을 했던 리 위안홍을 데려와 총통으로 다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리 위안홍은 허수아비였고 베이징 정부의 실세는 우페이프였죠. 중국의 남방, 순원의 국민당 정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은 국민당을 창당하고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겠다며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징 정부에서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이 순원에겐 북벌의 기회라면 기회였는데 왜 그간 순원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과거 순원이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겠다며 호법전쟁을 일으켰을 때 중국 남방의 윈난성 윈난군벌과 광시성 광시군벌과 손을 잡았으나 그 둘은 순원을 배신했었죠. 대신 순원이 손을 잡은 건 광둥성의 군벌 천중밍이었습니다. 호법전쟁은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한때는 순원과 천중밍이 중국의 중부지방까지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둥성의 군벌이었던 천중밍이 광둥성을 비웠을 때 광시성의 광시군벌 루룽팅이 광둥성까지 점령해버렸던 겁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에 이어 소개해드릴 네 번째 군벌은 중국의 최남단 광둥성의 군벌 개계군벌입니다. 광시성이 옛날부터 개수나무가 많다고 해서 광시성의 별칭이 이 개수나무 개자였는데, 그래서 광시성의 군벌을 개계군벌이라고 한답니다. 개계군벌의 수장 루룽팅은 현 광시성의 성도인 난닝 출신이며 사실 중국인 한족이 아니라 좌족입니다. 청년 시절 청나라군에 입대하였다가 광시성의 제도까지 승진했는데 신해혁명 때 광시성의 독립을 선포하고 군벌로 거듭났죠. 개계군벌의 루룽팅이 광둥성까지 차지하자 광둥성의 군벌 천중밍은 광둥성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에 나섰고, 이 광둥성을 두고 광둥성의 월계군벌과 광시성의 개계군벌이 1921년 치른 전투를 월계전쟁이라고 합니다. 월계전쟁의 승자는 광둥성의 군벌 천중밍이었습니다. 천중밍은 광둥성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광시성까지도 점령했죠. 전쟁에서 패배한 루룽팅은 상하이로 도주하였습니다. 루룽팅은 언제나 반격을 원하고 준비했으나 월계전쟁에서의 패전으로 개계군벌 내 루룽팅의 입지가 추락했고, 결국 개계군벌의 신진세대들이 루룽팅을 개계군벌에서 파문시켜버렸습니다. 루룽팅이 쫓겨난 것을 기점으로 광시성의 개계군벌은 구개계군벌과 신개계군벌로 나뉘죠. 자, 이렇게 광둥성과 광시성 두 성을 아우르는 거대한 군벌로 성장한 광둥군벌의 천중밍, 중국 군벌의 시대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 개계군벌에 이어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광둥성의 월계군벌입니다. 광둥성의 별칭이 월이기 때문에 광둥성의 군벌을 월계군벌이라고 하죠. 월계군벌을 시작시킨 군벌은 천중밍이었습니다. 천중밍은 역시 광둥성 출신이고 청나라 때 과거 1차 시험까지 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청나라에 반감을 품던 천중밍은 공화사상에 빠진 공화파 세력 중 하나였고, 청나라 내 가장 규모가 큰 공화파 단체였던 중국 동맹회에도 가입했었죠. 원래 천중밍이 모시던 상관으로 후한민이라고 있었는데 위안스카이가 후한민을 파직하자 천중밍이 광둥성의 독보적인 유지로 성장했고 순원과 힘을 합쳐 개계군벌과 싸우며 군벌로 성장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젠 거대한 군벌로 성장하니 혁명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순원은 북벌을 위해 천중밍의 군대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천중밍은 베이징 정부 타도에 딱히 관심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천중밍이 원하는 건 광둥, 광시 두 성 내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고 보존하는 현상 유지였습니다. 괜히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잃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순원과 천중밍이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천중밍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원의 오른팔로 부상 중이었던 장제스였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